김대중은 위대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반독재 투쟁과 피랍, 사형 선고, 망명, 대통령 당선. 그의 생애는 드라마틱했습니다. 고난을 딛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직후에 탁월한 리더십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재 정권의 유산인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시장경제를 정상화했습니다. 보수 세력이 핵심적 신조로 내세우는 시장경제의 정상화는 김대중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김대중은 생활고를 겪는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확대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했습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서 시장경제의 부작용에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김대중은 대한민국을 민주복지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과 IT 벤처 산업 육성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서 우리나라를 정보통신 강국으로 도약시켰습니다. 수평적 정권 교체를 실현하고 타협과 포용을 통해 민주주의를 공고히 했습니다. 김대중의 리더십은 이재명 대통령이 벤치마킹하는 모델입니다. 김대중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중도개혁주의라는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중도를 파란당과 빨간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중도는 파란당과 빨간당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스윙보터를 가리키지도 않습니다. 김대중의 중도는 잘못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정치적 효능을 추구했습니다.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핵심 명제로 삼았습니다. 민주주의 없는 시장경제는 꽃을 피울 수 없고 시장경제 없는 민주주의는 경쟁력과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중도개혁주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상호보완적 관계로 재구성했습니다. 보수 세력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입니다. 반공과 반복만 하면 국민의 기본권은 무시되어도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김대중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선거와 절차의 공정성,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입니다. 재벌의 과잉 부채와 불투명한 지배 구조를 개혁한 것은 진보적 어젠다였습니다. 시장 개방과 외자 유치를 추진한 것은 시장 친화적 노선이었습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법 덕분에 IMF 관리 체제를 조기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만큼 오해받았던 정치인도 흔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악질적으로 자행된 정치 공작은 김대중을 빨갱이, 용공분자라고 헐뜯었던 흑색선전이었습니다. 이러한 흑색선전은 1971년 대선에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간 김대중이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중앙정보부와 군 정보기관이 조직적 공작을 통해 흑색선전을 퍼뜨렸습니다. 조중동 같은 주류 언론이 받아쓰기를 해서 확산시켰습니다. 군사 독재가 끝난 뒤에도 보수 세력은 선거 때마다 색깔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극우 세력은 김대중을 좌빨이라고 비난합니다. 분단 체제에서 빨갱이라는 낙인 찍기는 존재를 말살하려는 악의를 드러냅니다. 보수 세력은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념적 낙인 찍기를 자행했습니다. 김대중이 좌파라는 흑색선전은 그의 행적을 조금만 살펴봐도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김대중은 시장 경제를 자신의 핵심 가치로 견지했습니다. 김대중이 쓴 대중경제론은 시장 경제를 인정하면서 분배 정의를 추구하는 민주적 시장 경제론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 추진한 IMF의 구조조정 수용과 외자 유치, IT 산업 육성은 시장 친화적 정책이었습니다. 진정한 보수라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흑색선전으로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꼼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반역입니다. 우리는 김대중에게 진보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하지만 김대중은 자신이 진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이 속한 정치 세력을 민주개혁 세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념적으로는 개혁적 보수, 중도 우파라고 포지셔닝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진보는 조봉암의 진보당을 연상시켰습니다. 진보당은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던 좌파 세력이었습니다. 1990년 후반의 진보는 2000년 민주노동당을 창당한 좌파 세력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김대중의 중도 노선은 좌파와 우파 양쪽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김대중은 대통령이 된 직후에 정리해고를 제도화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좌파는 김대중 정부를 신자유주의 우파라고 공격했습니다. 김대중은 정리해고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우파는 김대중 정부를 좌파, 사회주의라고 공격했습니다. 김대중의 정치적 뿌리는 1950년대의 우파 야당인 민주당이었습니다. 김대중은 우파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개혁적이었습니다.
과거 노회찬은 한나라당을 강경보수, 민주당을 온건보수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색강이 흐르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는 한강이 흐른다고도 했습니다. 이념적 지향에 목매달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민복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굳이 이념적 지향을 따지면 김대중은 개혁적 온건보수입니다. 김대중은 야당 정치인이던 시절에 중도 개혁주의를 자신의 정치 철학으로 다듬었습니다.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의 개발 독재와 맞서 싸웠습니다. 박정희의 성장 제일주의가 성과를 냈음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배를 외면한 성장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근대화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주창한 대중경제론을 통해서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성장은 내수시장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중소상공인 등이 적정한 소득을 분배받아야 건전한 소비가 일어나고 이것이 다시 생산을 자극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중경제론은 케인즈 경제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분배가 없는 성장은 하층민의 좌절과 분노를 낳아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사회적 안정을 위해선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중은 민주주의가 결여된 경제성장은 정치 권력과 재벌이 결탁하는 정경유착을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성장은 관치 금융과 특혜를 초래했습니다. 김대중은 관치 경제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이러한 관치 경제의 한계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을 생각하면 중도 개혁주의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1997년 12월 대선에서 김대중이 승리해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수평적 정권 교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장시켰습니다. 그때까지 청와대는 물론 국회도 보수 세력에게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는 국회에서 78석을 차지했습니다. 이회창의 한나라당이 160석,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이 43석이었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후에 2000년 4월 총선이 실시되었습니다.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115석에 그쳤습니다. 한나라당은 133석, 자유민주연합은 17석이었습니다. 소수파인 민주개혁 세력이 집권하려면 보수 세력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도 개혁주의는 보수 세력과 손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연합정치가 있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5.16 쿠데타의 주역인 보수 정치인 김종필과 손을 잡는 DJP 연합을 했습니다. 당시 정치 지형에서 상상하기 힘든 전략적 결단이었습니다. 반독재 투쟁을 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결단을 불순 세력과의 동침으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은 냉철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정치를 가능성의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김대중은 DJP 연합 덕분에 약간의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연합 정치는 김대중의 국민 통합 의지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김대중은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면을 제의하고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임자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에 적폐도 들추지 않았습니다. 김대중은 자유민주연합과 공동정부를 운영했습니다. 김종필과 박태준 등 자유민주연합 소속의 보수 인사들을 국무총리 자리에 앉혔습니다. 한나라당 출신인 이종찬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김준권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했습니다. 박근혜를 만나서는 자신을 박해했던 박정희를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연합 무소속과 연합해서 국회 다수표를 확보했습니다. 한나라당 총재인 이회창과 7차례의 영수회담을 가졌습니다. 야당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중도 개혁주의는 연합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 통합 의지로 나타났습니다. 김대중은 미래지향적인 산업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김대중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IT 벤처 산업을 육성하는 데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불리는 기반이 이 시기에 놓였습니다. 김대중은 지식 정보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시켰습니다. 개입주의와 비개입주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중도 개혁주의 산업 전략이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김대중의 통찰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는 명령과 통제가 아니라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권위주의는 창의성을 억압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경제 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확립되어야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그것이 국가의 경제적 도약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김대중의 중도 개혁주의는 독서와 사색의 결과물이었습니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은 준비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김대중은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폭넓은 독서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토론하기를 즐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60분간 면담하면 59분을 자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인드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은 일산자택에 3만여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중은 정치인 중 책을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은 책을 썼으며 가장 많은 장서를 간직한 삼다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중은 1980년 내라는 모제로 사형을 선고받고 2년간 청주교도소에 갇혔습니다. 이 기간의 철학, 신학 정치, 경제, 역사 문학 등 다방면의 책을 두루 읽으며 사상의 폭을 넓혔습니다. 야당 총재나 대통령 시절 분주한 일상에 쫓길 때면 감옥에라도 다시 갔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세력은 대통령병에 걸렸다고 김대중을 비난했습니다. 김대중은 진심으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